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혹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신종범죄로 불리는 로맨스 범죄로 여성들에게 겁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로 이성을 괴롭히고 스토킹하며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사랑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연애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설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좋아하지만 서로 마음이 같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설치던 그런 것이 사랑이죠.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좋아해달라고 강요할 순 없겠죠. 그래서 짝사랑으로 끝나기도 했던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고 맘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하거나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찾으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처를 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사랑한다고 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넘은 행동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항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핑크빛 사랑이 핏빛 사랑으로 변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소위 산다는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대대손손으로 금수저 속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기에 모자람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물류업을 하시고 세계를 발로 뛰며 커리어를 쌓아 중소기업 사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말만 하면 이루어지고 학창시절에는 항상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혜택이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고 수다 떠는 것이 즐거운 연령이었기에 차로 학교 앞에 데려다 주시는 것이 더 이상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이 실제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리 음식 같은 것을 결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얼른 집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지금 제 친구들이랑 있는 것이 안 보이네요. 당황스러워. 우리 학교에는 부자 가족이 있었죠. 박수진이었어요.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와 그 사람은 레벨이 다른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먹어요. 사장님, 제가 계산할게요. 친구들이 부끄러워하니까 계산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속상해서 엄마를 향해 원망하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제가 싫다고 했잖아. 왜 아저씨가 또 오는 거에 대해 걱정하니? 수진아, 아빠가 너 혼자 손에 쥐어줄 것이라고 해서 자기 얘기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누군가 널 납치한다면 어떡해? 미국에 있는 아빠가 걱정할 텐데. 납치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 미국에 살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아빠는 일 때문에 거기에 있어? 1년 중 아빠랑 있을 시간은 적잖지. 걱정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여행 가고 캠핑한다고 했어. 우리는 왜 이런지? 우리는 이런 행복을 즐기고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건 아빠 덕분이잖아. 감사해야지. 아빠가 없으면 나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늘 엄마와 기사 아저씨와 함께 지냈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풍족했지만 아빠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었어. 엄마는 항상 내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 어제 엄마가 소리쳐서 미안해했지만 이제 괜찮다고 했어. 아빠가 없어서 계속해서 너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을 정말 싫어해. 엄마도 너만큼 아빠를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 사람을 그리워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말 사랑에 가까운 감정인 것 같아. 엄마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수진이도 아빠가 그립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더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게 진짜 사랑이란 생각이 들어.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내가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 믿어. 그런 사람은 너를 지켜주고 믿음직한 존재일 거야. 사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빠와 정말 친했었어. 아빠는 정말 짧아 보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는 항상 저를 웃게 해주셨고 제가 아픈 때나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제 곁에 계시는 분이셨죠. 그러다가 사업이 번창하면서 아빠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춘기 때는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빠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수진아, 아빠 거의 다 오셨다고 하셨어. 정말 1년에 한두 번만 보게 되는데 아빠가 오시는 날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어요. 그때 수진아, 아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하셔. 아니, 우리 수진이 맞아. 아, 그렇다고요. 아빠가 너무 그리워하셔.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숙녀가 되고 있어? 아주 말씀대로. 전번에 보았을 때는 아직 꼬맹이였는데 이젠 17살이 되었네. 아, 우리 딸이 정말 성장하고 있네. 아, 아빠가 이렇게 살아요. 수진아, 아빠가 뭘 사왔는지 볼래? 아, 그것보단 더 중요한 게 있어? 언제가 이게? 아, 수진아, 아빠 이번에 정말 잠깐 들린 거야?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셔야 돼우 수진아, 미안해. 정말 이번에는 연말에는 올해 휴가 내볼게.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전기사 조심하라고 말씀해. 요즘에 우리 수진이가 아저씨 차에 안 타려고 한다고 해서 진짜 쪽팔리다고 하셨어. 애들이 날 다른 나라 사람처럼 부르더라고. 나의 별명은 무엇인지 알아? 수탱이야. 난 돈 자랑하고 싶은 적은 없어. 하지만 아저씨가 계속 와서 전기선을 뽑게 해서 알아. 걱정 때문에 그랬어. 아빠는 그러니까. 아저씨는 필요할 때만 부른다 했잖아. 그래. 그리고 나는 곧 대학에 갈 건데 너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항상 크나큰 존재 같은 아빠는 항상 나를 밀어주시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겠어. 진로를 정했을 때 아빠는 항상 도와주셨어. 난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미술학과로 진로를 정했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하기 싫어.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 그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재수생의 공주야? 박수진, 너는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니? 너 이제 정해뒀지 않았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려면 너의 아빠가 다 할 텐데. 내 노력으로 가겠어? 우리 아빠랑 상관없이 가겠어. 왜냐하면 내 아빠가 할 말 아니지. 부러워서 그런 거야? 부러워서. 내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더 말하면 진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헐, 왜 또 기사 아저씨를 불러서 우리를 혼내주려고 하세요. 아휴, 무서워요. 뭐 다 말했어요. 다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여자들의 말다툼이죠. 일단 머리를 잡고 싸우는 거 정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날은 정말 머리가 한 움큼이 빠지는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분노가 쌓여온 것 같아서 한 행동이 아닌 분노가 뒤섞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자의 얼굴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연고를 잘 바르면 돼요. 아빠에게 말해봤는데 아빠가 술을 주게 해. 주세요. 전 기사 아저씨에게도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해요. 싸운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돈 많은 아빠도 좋지만 제 곁에 있는 아빠가 더 좋아해요. 엄마도 그래요. 하지만 먼 나라에서 고생하시는 아빠 생각도 해야죠. 아빠는 혼자지만 수준이랑 엄마는 둘이니까 이해해주자고요. 알았어요. 수능을 끝내고 원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과에서 선생님의 휴게실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했을 때 아빠는 항상 도와주셨어. 난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미술학과로 진로를 정했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하기 싫어.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 그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재수생의 공주야? 박수진,
너는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니? 너 이제 정해뒀지 않았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려면 너의 아빠가 다 할 텐데. 내 노력으로 가겠어? 우리 아빠랑 상관없이 가겠어. 왜냐하면 내 아빠가 할 말 아니지. 부러워서 그런 거야? 부러워서. 도대체 왜 부르셨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방으로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불러서 왔어요. 선생님은 말하셨어요. 앉아, 앉아. 너 이적이야. 여기 차 안 했네? 아, 네, 전 조교실을 보다가 차를 버렸어요. 그때 내 시선은 녹차를 내리며 일하는 조교 선생님에게 이끌렸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 차 마셔. 아, 괜찮아요. 저 나가볼게요. 그렇게 선생님과 둘이 남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버님이 유명하신 분인 줄 몰랐어. 말을 안 했지? 서두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해봤는데 내 아버지가 해외 미술작품 전시회 때 도와주신다는 걸 잊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후배들도 참여하기 힘든 해외 아트페어에 후배 하나도 보낼까? 그건 좀. 하지만 수진 학생은 앞으로 비전도 있고 혹시 내가 앞으로 진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특별한 사례로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아버지 때문에 이런 신세를 짊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또한 수진 학생의 작품도 좋아하니까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과내고 싶어요. 아트페어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나에게 명확하지만 현재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진 학생, 저 교수님 문을 열자는 것은 미니 페어의 문을 열고 나서 협조실의 문을 열었고 그때 조교 선생님과 마주쳤다. 문을 닫으러 갈 때 나는 부끄러워서 교수님의 방을 피하듯 나왔고 언제까지 돈 많은 아버지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 너무 슬프다. 어른이 되어서는 나도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하늘을 원망했다. 그날 수업도 듣지 않고 학과 사무실 뒤편 벤치에 앉아서 정말로 많이 울었다. 그때 갑자기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 옆에 두어져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교수님 방에서 만난 조교 선생님이었다. 내 우는 소리가 교수님 방까지 들리기도 했었어요. 정말이지, 교수님이 제게 혼을 내리시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과 따로 대화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결혼하든 칭찬을 받든 일단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도 군대에 다녀와서 방관도 많이 했고 휴학도 했어요. 재수를 하고 나이가 많아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그냥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선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서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직수 후배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교 선생님 아니 선배와 가까워졌어요. 선배는 항상 제 곁에 있으면서 챙겨주기 바쁘게 정성을 다해 주었어요. 수진아, 박수진, 너 이거 또 흘리고 다녀?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오늘 시험 잘 보고 끝나면 연락해. 맛있는 거 사줄게. 선배 나가. 선배 고마워요. 대학 시절 내내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나 아빠처럼 챙겨주던 선배가 늘 제 곁에서 챙겨주고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험 잘 봐서요. 선배 덕분에요. 오늘 술 사줘요. 술을 내요. 술이요, 오늘 꼭 마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왜 이래요? 사줘요 선배야. 알았어요. 가자. 전 사실 그날 선배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기 위해 프레임을 썼던 거야. 전 맥주 한 잔도 못 마시는 주량이어서 선배에게 고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선배, 왜 우리 수진이 이렇게 취했어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왜 물어요? 아님 남녀 상업지사라고 남녀 둘이 만나면 뭐가 되는데? 아니, 만나면 뭐가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해요. 무슨 말이요? 그거,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거,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선배, 그걸 꼭 말해야 알아. 이 바보야. 전 갑자기 술이 확 깼어요. 선배의 말에 그동안 고백하지 못해서 점점 긴장한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사이가 시작됐죠. 수진아, 너희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나 나이가 많고 아직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으면 다 좋다고 했어요. 만약에 나가 부모라면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 거 거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한 사랑밖에 없어. 널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선배야,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언제라도 그때 선배의 말을 듣고 싶었어.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사랑한다는 말보다 항상 내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그 말에 믿음을 갖게 됐어. 결국 선배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우리 집으로 선배를 데리러 갔어.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에 아빠는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한 모습이었어. 엄마, 아빠, 신랑이 오셨어요. 어휴, 수진이가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훈이라고 해요. 아직 저녁이 남았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을 먹어요. 현배는 우리 집을 돌아다니며 정신이 없어 했지. 사실 선배네 집안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돈 때문에 조교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집과 선배네 집은 너무나 다르지만 내 생각은 좀 해봤어. 밥상은 차리지 않았지만 많은 음식이 준비돼 있었어. 잘라준 게 없나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접했어요. 이제 우리 식구들만 맨날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수진아, 엄마도 음식 솜씨는 좋지만 우리 이모님은 진짜 대단한 요리를 하셔.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이모님께서 다 해줄 거야, 수진아. 덕분에 오늘 신랄해진 듯 잘 먹겠습니다. 없는 형편이라 선배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하지만 선배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부모님 마음을 사로잡은 며느리가 되셨어요. 우리 수진이는 잘해주진 않아요. 우리 가족 워낙 손해봤다. 수진이 좀 더 잘 챙겨주세요. 대학 때부터 가족들 챙기는 습관이 있어서 일상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남자가 챙기면 어떨까? 수진아, 힘들면 저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 힘들지 마세요. 아빠가 밥 차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도 안 해서 화가 났는데 시집 못 보내겠네요? 아니야, 장난 좀 그만해. 그래도 선배가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고 나도 선배 어머니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 시집이랑은 참 다르네. 참 민망해.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은데요. 과일 가져왔는데 차 좀 내놓을게요. 작은 거실에 방 2개, 우리 집보다 훨씬 작지만 완벽한 선배였습니다. 차 드실래요? 찻잔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찻잔과 그 받침대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고 과일로는 사과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차와 과일이 함께 제공되면 최소 5종류 이상의 과일이 꾸며지는데 이렇게 단순한 준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처럼 사는 것은 아니니 감사하게 생각하며 식사를 했어요. 여전히 우리 동훈이는 직업이 없어서 선배 현재 취업 준비에 힘쓰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일자리도 있어야 해서 부끄럽다는 마음이 드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집과 이런 것들은 준비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남성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누가 하든 괜찮잖아요. 우리 동은이가 엄마 때문에 자리도 못 잡아 엄마가 울지 말아요. 저는 선배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줄 몰랐었어요.
늘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던 선배였는데 자신의 고민은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다정하게 부르시는 건지? 어떤 근거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줄 수 없을까요? 선배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를 위해 부탁했어요. 아니요, 그저 내가 해주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내 엄연한 사위라고 하셔서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이력서를 가져다 주라고 하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진짜래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려. 김비서에게 연락해서 만나서 상의하면 될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위 덕분에 딸내미의 사랑을 받네요. 너, 아버지를 배신하지 말아야 해요. 알겠죠? 그렇게 결혼 준비와 선배의 취업까지 우리 집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배 집에서 결혼 준비해 주저앉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랑했던데 누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했습니다. 예, 박수진,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응, 좋지. 동원 선배 어디 갔나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단 든든했어. 잘 챙겨준다는 거지? 너, 잘 챙겨준다는 말만 하는 것 같아. 이상적인 매력도 있지만 성적 매력도 분명 있잖아. 선배 피지컬도 좋잖아. 넌 약간 엘렉트라 콤플렉스인 것 같아.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정신분석학 용어로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친밀해서 이성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는 심리적 현상이야.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 얼버무려 부담되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일렉트라 콤플렉스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일단 선배가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 쪽에서 준비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선배가 우리 아빠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일하게 됐어. 뭐, 형편 되는 사람이 도와야지. 뭐 아니, 누구의 도움 없이 당당히 내 길을 가겠다던 박수진은 어디 갔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선배가 진짜 너네 집 형편 모르고 프로포즈 한 거 맞아. 너, 선배를 뭘로 보고 진짜 인사하러 가기 전까지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나랑 결혼 결심한 거야? 나도 그래? 친구로서 당연히 결혼을 축복하는 게 맞는데 난 그래도 걱정된다. 선배가 워낙에 사생활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너도 얼른 시집 나가 알겠지? 전 친구의 그런 걱정을 그냥 부러워서 저러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왜 친구가 결혼하면 괜히 질투나서 이런저런 흠집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의 그때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죠. 우리는 아름답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선배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이나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랬던 시간은 꿈 같았어요. 그러나 꿈은 꿈에 불과했고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죠. 자야겠어. 출근을 해야 해. 조금만 더 자자. 그래도 출근 시간을 지켜야겠지? 아,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욱 더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 정말,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출근과 사랑이 무슨 상관이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맞지 않아. 그건 그렇지만 나는 사우나에 들렀다가 출근할게. 아, 뻐근해. 결혼할 때 아버지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생활비는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려고 했어. 하지만 남편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월급을 다 탕진했어. 이번 달도 생활비가 없어. 아니,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겠지? 내 월급이 얼마나 쥐꼬리인지 알아. 장모님한테 타셔야 할까? 우리의 삶을 꾸려야지. 자꾸 부모님의 도움을 바라는 건 안 될 거야.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 그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
아버지가 승진만 좀 시켜주면 좋겠어. 그치, 남편은 점점 요구하는 게 없어지고 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졌고 시어머니 또한 저를 며느리로 대하는 대신에 ATM 기처럼 대해주셨어요. 바쁘다고 아무 일도 없으신 줄 알았는데 많은 일이 있었군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온몸이 쑤시고 어디가 아픈 줄 모르겠어요.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말이 힘들게 잘 이뤄지나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냥 병원비랑 네, 매달 5일에 500만 원만 넣어주시면 돼요. 500만 원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네요. 언제 어디가 아프다고 심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아서 병원 다닐 테니까 전 매달 5일에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언제 어디가 아프다고 말 안 해도 돼요? 네, 요새 안마 의자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것도 하나 시키세요. 정말 저희 토니와 결혼 안 했다면 전공을 잘 마무리했을 텐데 취직도 할 수 있는데 돈을 자기 전공에 썼을 텐데 매달린 게 아니었는데 결혼하자며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토모니와 저를 많이 도와주어야 해요. 남편을 많이 좋아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걸로 돈을 자꾸 가져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결국 친정 걱정하지 않으려고 미술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강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학생 싸움인가 봐요. 이런, 늘은 시험이라서 치우지 못했어. 그래도 좀 아닌가요? 그래서 말이야,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모님을 부르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불러. 곧 올 테니까 난 반대야.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울 수도 없는데 둘이 살면서 녀석이 뭐라고 하는 거야? 박쥐 새끼야 이모님. 우리 식구나 다른 거나 다르지 않아. 너네 친정에서나 그런 거겠지? 피곤해.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속상하고 어려우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부부 관계라던가?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어려워하면 언제나 짜증을 내면서 제가 어려워하면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여기서 끝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시어머니께 항상 불러내곤 했어. 어제 두은이가 가사 도우미 쓰자고 했다며. 그래요. 맞벌이라서 집안에 시간도 없고 집안일을 잘 못해서 이모님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어요. 돈이 풍족한데 남편이 애쓰는데 그럼 왜 이러냐고. 집안일을 못하는 게 부끄럼이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시댁 부모님 밥상을 차려드릴 때도 있었어. 예술 안 타고 공부도 안 해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사치가 많다고 하더라. 손님 이렇게 보면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하는 것 보면 돈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달부터 700만 원을 들고 다녀. 알았지? 어머니, 봉사가 있는 기분 하지만 돈을 주기 힘들다는 건 있고 없다는 의미야. 돈을 감당 못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시어머니가 수진아, 너네 집에 우편물이 왔어? 확인 좀 해봐. 아직 안 봤어. 진짜 놀라지 마. 아빠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손해가 크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로 어려우고. 지금 엄마와 아빠가 해외에 있는데 해결할 거라고 해서 기다려. 진짜 괜찮다. 우리 걱정하지 마. 밥 잘 먹고 서방이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준 용돈은 필요할 때 써.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더니 전 정말 제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늘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를 찾았는데 아빠의 부도 소식에 전 세상에서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이었죠. 아빠의 부도 소식은 남편에게 바로 전해졌고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거죠.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어떡하냐고. 그래도 아빠가 직원들 월급은 나가길 처리해 놓았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얘야, 내 월급.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자기야, 나 어머니 용돈의 생활비에 엄마가 준 돈으로 그 돈을 생활했어.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아니잖아. 아빠가 부도를 맞았어도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지. 터진 입이라고. 그게 할 소리냐. 니네 엄마 아빠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솔직히 너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징징대는 거 내가 다 받아줬잖아. 이제는 내가 좀 나한테 보상할 때도 되지 않았냐? 정말 내가 알던 이동은 맞아. 아이씨 몰라. 나 엄마 집 갈 거야.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3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동훈이는 어서 출근해라네. 자기야,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야지. 엄마가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도움을 주러 왔어. 아이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어머니는 간단히 아들 집에 놀러 오신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모든 짐을 싸들고 왔던 거네. 나는 내가 우리 돈을 위해 접근한 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쉽게 속인 거 보니까 완전히 충격이야. 아니, 있는 집이라며 그런 식으론 상대사를 이행하려 하는 거야? 아이고, 정말 사기 결혼인가 봐. 어머니가 무슨 사기를 치라고 그러는 거야? 네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척 그랬잖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예전에 부자였다가 어려워진 거라고. 사기쳤다고 생각하면 다를 게 없지? 생각 같아서 결혼을 물고 싶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 찾아왔어. 아무래도 돈이 있는 집의 자식이라 참았지만 이젠 볼 일도 없네. 앞으로 집안일도 잘해야 하겠어? 알았어. 어머니의 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이 말의 앞뒤를 생각해보면 선배가 우리 집에 대해 알고 저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겠지. 근데 난 선배에 대해 우리 집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 진짜. 너 선배에 관해 알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말해봐. 사실 동원 선배에 대한 소문이 좀 있었어. 다른 학교에서도 부잣집 딸만 선택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내용 번역. 사귀고 사랑한다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여자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전문이라더라고. 뭐 왜 말을 안 했어 수진아. 그때 내가 완전히 선배한테 빠져 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 선택이니까 괜히 내가 떠도는 소문 이야기해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았고 친구 말을 듣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저의 집안에 대해서 다 알고 일부러 접근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되돌릴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 결국 시어머니의 고든 시집 소리를 견디며 하가루를 살 수밖에 없었죠. 아니 수건에서 컴컴한 냄새가 왜 나는 거야? 전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너 내가 늙었다고 지금 무시하니 늙으면 냄새도 못 맡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집에 있는 순간 다 꺼내서 다시 다 빨아 세탁기 말고 손빨래로 그리고 앞으로 다른 빨래도 다 손빨래로 말아라. 그리고 이거 냄새 나는 거 다 삶아봐라. 알겠니? 어머님 세탁기가 있는데 왜 손빨래를 하라고? 왜 못하겠어? 너 그 이모인가 뭔가 불러. 그럼 그래서 빨래 좀 해달라고 해. 아니다. 이제 너거지지. 돈 없으면 몸이 고생이 법이야. 오늘 안으로 다 해놔라. 알겠어? 수건을 한 번도 빨아본 적도 없어서. 앞으로 집안일도 잘해야 하겠어? 알았어. 어머니의 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이 말의 앞뒤를 생각해보면 선배가 우리 집에 대해 알고 저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겠지. 근데 난 선배에 대해 우리 집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 진짜. 너 선배에 관해 알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말해봐. 사실 동원 선배에 대한 소문이 좀 있었어. 다른 학교에서도 부잣집 딸만 선택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인터넷으로 수건을 빨고 생활하는 법을 검색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노동은 처음이에요. 시어머니가 말한 시간 안에 빨리기 위해서는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수건을 빨면서 해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수건이 냄새가 난다며 삶으라고 하셔서 큰 냄비에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수건을 넣고 오래 기다린 후에 상태를 보고 다시 빨려고 했는데 손이 없어서 냄비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그대로 뒤집어서 사용했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 얼굴과 팔다리, 온몸이 붕대로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조심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사태야라며 미쳤어 진짜 엄마야. 이 외래 살 수 없을 것 같아 관전 괴물이야. 좀 조용히 해봐. 전 다 듣겠다. 얘야, 그런 괴물이랑 평생을 어떻게 살래 난 못 견디겠어. 연락해서 이혼해야지. 더 나을 게 없어. 몸도 처지고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래야지. 그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도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이 났고 입도 벌릴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채로 눈물만 흘렀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난 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엄마 아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순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도 진짜 열받아. 진짜 내가 내 인생 다 꼬이겠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제발,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단 이혼하자. 이혼하고 내가 받은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좀 줘야겠어. 너 돈 있지? 있어. 없어. 조금 있어? 화장대 서랍에 통장이랑 도장이랑. 그게 위자료라는 거지? 응, 알았어.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혼서리 보낼 테니까 작성해 놔.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 알겠냐? 전 정말 지옥이 떨어진 것처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부모님이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셔서 치료는 받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교환을 하고 병원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7,000원밖에 없었을 때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 삼각김밥을 먹으며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은 사치라고 결심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일하면서 청소도 하며 돈을 모았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1년 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니 거기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고 얼굴이 달라진 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빠는 사기꾼을 잡아 돈을 가져온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모두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야, 그때 전에 나는 아버지가 빠른 출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어줘야 해. 아버지는 참으로 놀라운 전문 의사를 찾아내어 화상치료와 성형수술을 받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나갔어. 치료를 마치면서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 이제는 과거를 잊고 미술을 공부하며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 엄마와 아버지의 지원 덕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예전에 원한을 품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런 원한을 갖기에는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어. 그래서 그냥 잊고 살기로 했어. 하지만 인연은 좋건 나쁘건 결국 만나게 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어. 수입차 매장에서 차를 보러 갔는데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됐지? 누군지 한참을 보다가 전남편과 시어머니였어. 처음에는 소름이 돋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차 좌석 뒤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는 그들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전남편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어 그녀를 속물처럼 대우한다며. 일어나 자동차 한 대를 살 것처럼 조르는 그 모습이 정말 놀랍다.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전남편에게 다가가 다짐했다. 가게에 오신 건가요? 네, 알고 있는 사람이세요? 네, 이동훈 씨 맞나요? 아니요, 나는 수진이라고 해요. 잘 지내셨나요? 아니,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그는 돈만 있다면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좋아한다면 자격이 있나요? 누구세요? 이 차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현금으로 해주세요. 거래를 마무리하고 나오려 했지만 커피를 사러 온 시아버지와 부딪혀서 뜨겁게 뿌려져 버렸다. 일어서 피를 흘리며 화를 냈다. 젊은 게 초심을 잃으셨군. 너 죽고 싶어. 뭐라고? 난 이제 피가 나올 때마다 뜨겁고 아프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다 알거든요. 세탁비랑 치료비 그런 것 필요 없어 보여요. 어차피 그쪽도 치료비 따위 안 보태주었잖아요. 맞죠? 뭐 착한 척 막 그런 거 혹시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럼 전 이만 가볼게. 동훈아? 저 여자 맞아. 맞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저로 또 당첨됐나 실수가 심하네요. 전 그렇게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보복한 셈인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남편은 대학 시절 선배 행세하고 늦은 밤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자니. 앉아. 너 생각 많이 했어? 나도 내가 내 연락 기다리는 줄 알았어. 뭔 소리야. 내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전화기 붙잡고 있었단 걸 알아. 아냐. 지금 남자친구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뭐구로 알아. 나 거기 아들이랑 결혼해. 부여그룹이야. 응. 내가 잠시 서민 놀이를 했어? 이젠 재미없네. 역시 부자는 부자끼리 만나야 해. 당신도 당신 수준에 맞는 거 찾아서 잘 살길 바래요. 저 다시 좋은 남자 만나 재혼했고 지금은 아들과 딸 둘 일란성 쌍둥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를 통해 채우려고 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하지만 내 부족함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었고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나 자신을 돌보고 관리한다면 언젠가 그것을 알아줄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입니다.